지금 세계 은 시장에서 역사상 처음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거래소 창고에서 하루에만 130톤씩 은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다음 달 실물로 받겠다고 약속한 사람들한테 줄 은이 지금 창고에 있는 양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00명이 피자를 주문했는데 가게엔 28판밖에 없는 상황이죠. 역대 최대 규모였던 코맥스 재고는 이미 1억 온스 아래로 추락했고 중국 상하이 거래소는 45일 만에 재고가 절반으로 증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종이로 거래되던 가격과 실물의 진짜 가격이 완전히 따로 움직이는 시대가 시작됐다고요. 코맥스 거래소의 2월 데이터를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창고에 쌓여있는 은이 9,814만 온스거든요. 그런데 3월에 실물로 인도해달라고 신청한 물량이 무려 3억 4천만 온스입니다. 간단한 계산만 해봐도 답이 안 나오죠. 전체 주문자 100명 중에 71명은 약속받은 은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거래소가 인도할 수 있는 비율이 28.7%밖에 안 되거든요.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이 비율이 최소 80% 이상은 유지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준이냐면 일반 상거래였으면 진작에 파산 신청 들어갔을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베테랑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두 가지 신화 시나리오를 공개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거래소가 죄송한데 현금으로 드릴게요 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인도 자체를 못하겠다고 디폴트를 선언하는 겁니다. 특히 등록 재고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건 실제로 인출이 가능한 은을 뜻합니다. 바로 이 숫자가 지금 역대급으로 추락하고 있거든요. 과거 2020년만 해도 1억 5천만 온스 수준을 유지했던 등록 재고가 최근 몇 주 사이에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사상 최저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직전의 마지막 경고등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더 이상 거래소를 믿지 않는다는 신호죠. 계약서보다 내 손에 쥐어진 실물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실제로 디폴트가 터진다면 그건 단순히 A면 시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5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선물 거래소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거든요. 최근에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코맥스 창고에서 470만 온스의 은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무게로 환산하면 약 130톤이죠. 하루에요.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수치냐면 평소엔 10의 10배에서 20톤 정도 오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6배가 넘는 양이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걸 단순한 재고 감소가 아니라 고속 유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댐에 금이 가서 물이 새는 수준이 아니라 수문이 완전히 열려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게 한 곳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 미국 전역의 주요 보관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인출 신청이 몰렸거든요. 누군가 신호를 준 것처럼 일제히 움직인 거예요. 대형 헤지펀드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종이 계약서는 믿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과거엔 선물 계약서 하나면 충분했어요. 필요하면 언제든 현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직접 손에 쥘 수 있는 실물만이 진짜 자산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실제로 런던이나 퀴리 같은 곳에서는 실물 은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은인데 종이로 사면 온스당 30달러, 실물로 사면 32달러 이런 식이에요. 글로벌 자본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종이가 아닌 실물, 약속이 아닌 소유, 디지털이 아닌 물리적 자산으로 말이죠. 이 현상이 미국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태평양 건너 중국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서도 똑같은 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거든요. 상하이 거래소의 앱은 재고를 추적해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1월 중순만 해도 그럭저럭 버틸만한 수준이었는데 거기서 45일이 지나자 재고가 54%나 증발해버렸어요. 반토막이 난 겁니다. 한 달 반 만에요.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데이터니까 숨기거나 조작한 숫자도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더 무서운 결론이 나왔어요. 지금 이 속도로 계속 빠져나가면 4월 중순쯤엔 상하이 거래소 창고가 텅텅 비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바닥나는 거죠.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를 보면 뉴욕 코맥스와 상하이 거래소를 합쳐서 최근 몇 주 동안만 1억 2천만 온스가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 2개의 핵심 거래소에서 동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글로벌 차원에서 실물 확보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중국 투자자들의 행동입니다. 보통은 가격 싸면 싸고 비싸면 팔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선 미국보다 2, 3달러 더 비싼 가격을 주고도 실물을 사들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격보다 중요한 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손에 쥘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큰 가치가 된 거죠. 베이징의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싸도 좋다. 일단 우리 금고에 넣어라. 시장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시장에는 계절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 월은 조용한 달이에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고 봄 수요가 시작되기 전이라 거래량도 적고 인도 요청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 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실물 인도 요구가 283% 폭증했어요. 거의 3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한산해야 할 시기에 갑자기 북새통이 된 거죠.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약 2,300만 온스에 달하는 인도 통지가 발행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3월에 더 큰 혼란이 온다는 예고편이에요. 보통 투자자들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만기가 다가오면 계약을 다음 달로 연장할 수도 또 있고 귀찮으면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전체 계약의 95% 이상이 현금 결제로 끝납니다. 그게 편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공식이 깨졌어요. 투자자들이 아니요, 저는 무조건 실물로 주세요 라고 버티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에서 30년 일한 트레이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다들 미친 듯이 실물을 요구하고 있어요. 시장에선 더 이상한 현상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바로 백워데이션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비싸진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선 미래에 받을 거니까 선물이 조금 더 비싸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된 거죠.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게 나중에 받을 약속보다 더 비싸다는 건 시장이 극도로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달러로 찍어낸 종이보다 땅에선 실물을 더 믿기 시작한 겁니다. 거래소에는 최후의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포스 마주어, 우리말로 하면 불가항력 조항이에요. 계약서 맨 뒤에 작은 글씨로 박혀있는 그 조항입니다. 보통 때는 아무도 신경 안 쓰죠.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선 이게 핵폭탄급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 조항이 발동되는 순간 거래소는 실물을 줄 의무에서 완전히 면제돼요. 대신 미안한데 현금으로 드릴게요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원래 이 규정은 언제 쓰라고 만들어졌을까요? 전쟁이 터졌다거나 정부가 갑자기 수출을 금지한다거나 대규모 자연재해로 물류가 마비됐을 때를 대비한 겁니다. 실제로 과거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을 강타했을 때 일부 상품 거래에서 발동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모두가 납득했습니다. 진짜 천재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허리케인이 온 것도 아니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래소가 약속한 것보다 훨씬 많이 팔아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버부킹이에요. 항공사가 좌석보다 많은 표를 팔아놓고 죄송합니다, 자리가 없네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만약 거래소가 이런 상황에서 포스 마주어를 꺼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장의 신뢰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집니다. 150년 넘게 우리를 믿고 맡기세요라고 외쳤던 거래소가 정작 위기가 오니까 계약서 뒷장 읽어보셨죠? 라고 발뺌한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래소는 어떤 수를 쓸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격을 미친 듯이 올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가격이 온스당 30달러 중반대인데 이걸 150달러까지 폭등시키는 거예요. 5배 가까이 뛰는 거죠. 왜 이런 걸 시도할까요? 심리전입니다. 투자자들이 우와 5배 올랐네? 이 정도면 됐지, 그냥 팔고 나가자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실물로 인도받겠다는 고집을 꺾으려는 거예요.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수요를 억제하는 전략입니다. 포스 마주어 같은 극단적 조치 없이 말이죠. 실제로 과거 팔라듐 시장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가격이 급등하자 투자자들이 알아서 포지션을 정리했거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좀 더 강압적입니다. 거래소가 증거금을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1,000만 원으로 거래던 사람한테 갑자기 3,000만 원 넣으라고 요구하는 식입니다. 돈이 없으면 강제로 청산되는 거죠. 투기 세력을 물리적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상하이 거래소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월 중순부터 마진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거든요. 중국 당국이 먼저 칼을 뺀 겁니다. 이런 조치가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쓰던 투자자들이 급하게 팔아치우니까요. 하지만 이건 거래소가 시장을 억지로 통제하려 한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자유시장 원칙이 아니라 힘으로 누르겠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런 방법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시간을 벌 수는 있어도 실물 부족이라는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좀 더 교묘합니다. 거래소가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실물 드리긴 어렵고요. 대신 현금을 시세보다 20% 더 얹어서 드릴게요. 예를 들어 온스당 30달러짜리 은을 36달러에 현금으로 쳐주는 식입니다. 듣기엔 나쁘지 않죠? 프리미엄까지 얹어주는데요. 이걸 피자 가게로 비유해볼까요? 손님이 마르게리타 피자 주문했는데 주방에 재료가 떨어진 겁니다. 사장이 나와서 손님 피자값 10,000원인데 12,000원 드릴 테니까 그냥 가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손님이 이득인 것처럼 보입니다. 돈도 더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본질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손님은 피자가 먹고 싶었던 거지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거든요.
거래소의 이런 제안도 똑같아요. 법적으로는 합의를 본 것처럼 포장됩니다. 투자자가 동의했습니다 라고 문서화되는 거죠. 그런데 경제적 실체를 보면 이건 디폴트나 마찬가지예요. 약속한 실물을 주지 못하는 거니까요. 여기서부터 시장이 둘로개지기 시작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이 은의 가격이 있고 실제 금고에 보관되는 실물 은의 가격이 따로 생기는 겁니다. 장외시장, 그러니까 OTC 마켓에서 진짜 실물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해요. 거래소에선 온스당 35달러에 거래되는데 취리 금고에서 실물로 사려면 150달러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같은 은인데 거래 방식에 따라 가격이 4배 차이 나는 거죠. 이건 단순한 가격 차이가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분열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종이와 실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시나리오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바로 하드 디폴트예요. 거래소가 우리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공식 선언하는 겁니다. 모든 애은 거래가 일시 중단되고 포지션은 동결됩니다. 그리고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를 강제 집행해요. 투자자가 싫습니다. 실물 주세요 라고 항의할 권리조차 사라지는 거죠. 계약서에 사인했던 순간부터 이미 동의한 걸로 간주되니까요. 이 사태가 터지면 코맥스는 더 이상 은 시장의 가격 지표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150년 동안 전 세계의 은 가격은 뉴욕에서 결정됩니다라던 권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숫자 놀이하는 도박장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진짜 가격은 어디서 결정될까요? 실물을 보유한 곳으로 넘어갑니다. 런던의 LBMA나 상하이 골드 익스체인지처럼 실제 금고에 은을 쌓아놓고 거래하는 시장이죠. 시장의 권력이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이동하는 겁니다. 뉴욕이 주도하던 150년 질서가 끝나는 순간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선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은 가격을 확인했더니 20% 뛰어있고 점심때 보니까 15% 빠져있는 시기죠.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이 일상이 됩니다. 과거 데이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차트 분석도 무의미해지고요. 왜냐하면 시장의 룰 자체가 바뀌었으니까요. 역사책에는 이렇게 기록될 겁니다. 2026년 은 시장에서 종이 시대가 끝나고 실물 시대가 시작됐다. 그럼 이런 혼돈 속에서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만든 체크리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총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점수표예요. 공급 적자가 반전되는 신호는 없는지, 산업 수요가 꺾이는 징조는 없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각 항목마다 점수를 매겨서 합산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멕시코 광산 생산량 급증 같은 뉴스가 나오면 5점 추가, 태양광 패널 수요 감소 뉴스가 나오면 또 5점 추가되는 식입니다. 30점 이상 쌓이면 강세장이 끝나간다는 경고등이 켜지는 거예요. 지금 이 점수가 몇 점일까요? 고작 15입니다. 아직 한참 멀었다는 뜻이죠. 최근 태양광 업계에서 은을 구리로 대체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게 상용화되면 은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대체 기술이 실험실에서 나와 공장으로 들어가고 다시 전 세계로 확산되려면 최소 3년은 걸리거든요. 그때까지 LN 강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영원한 상승장은 없습니다. 반드시 출구 전략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탈달러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다는 IMF 보고서가 나오면 체크리스트에 10점이 추가됩니다. 중국의 은 수입량이 3개월 연속 감소라는 통계가 나오면 또 5점이 올라가죠. 이렇게 점수가 쌓여서 30점을 돌파하는 순간 투자자는 움직여야 합니다. 한 번에 다 팔 필요는 없어요. 보유 물량의 30%를 먼저 정리하고 35점 넘어가면 추가로 30%,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미리 정해둔 원칙에 따라서요.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실전 얘기를 해볼까요? 개인 투자자가 선물 포지션을 직접 들고 가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레버리지가 기본 10배에서 20배까지 걸리는데 시장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면 하루 만에 내 계좌가 녹아내릴 수 있거든요. 나는 ETF로 안전하게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ETF가 정말로 실물 은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가장 큰 은 ETF인 SAV의 공매도 잔고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2020년 원유 ETF 사태 기억하시나요? WTI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ETF 투자자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했던 사건 말이에요. 지금 은 ETF에서 비슷한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누군가 대규모로 공매도를 쳐놓은 상태예요. 그럼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뭘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거래소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실물 은을 직접 보유하는 겁니다. 1온스짜리 코인이든 10온스짜리 받은 내 금고에 내 손에 쥐고 있는 거죠. 50대 후반의 박 사장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분은 작년부터 은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ETF로 편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 뉴스들을 접하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ETF를 전부 정리하고 실물 은화로 바꿔서 은행 금고에 넣었거든요. 보관료가 매년 나가긴 하지만 그 비용이 아깝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거래소가 디폴트 선언하면 ETF 계좌는 동결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금고에 있는 은화는 누가 뺏어갈 수 없거든요. 이분 말이 핵심을 찌릅니다.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자산을 지키는 겁니다.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시기엔 수익률보다 생존이 먼저예요. 2026년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A은 시장의 권력이 종이에서 실물로, 뉴욕에서 런던과 상하이로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완전한 디폴트가 일어날 확률은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엔 극단적인 변동성이 찾아올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이 중요합니다. 종이 계약서가 아닌 손에 쥘 수 있는 실물, 시스템이 아닌 내 금고, 약속이 아닌 소유만이 진짜 안전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미리 세워둔 전략을 냉정하게 실행하세요. 그게 이 혼돈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